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채권 이어서 채권 시리즈 제2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왜 역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채권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고채 3년짜리가 3.79%, 10년짜리가 3.75%, 10년짜리가 오히려 더 오래 묶여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3.75%고 3년짜리가 3.79%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짜리와 10년짜리를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국채와 10년짜리 국채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는 10년짜리 국채와 2년짜리 국채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중간에 이 까만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이 플러스 부분, 밑이 바로 마이너스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선이 10년짜리 국채가 금리가 높고 2년짜리 국채가 금리가 낮다. 그러니까 형님과 아웃 순서가 잘 배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형님과 동생이 뒤바뀌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전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 다음 미국이 닷컴 벌블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IMF 때 이런 시대죠.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해석에 해당하는 불경기가 도래되었다. 여기도 가끔 조금 고려되었습니다. 그죠? 이후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를 볼 수가 있죠.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뜻은 어떤 뜻입니까?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경기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장사를 잘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하는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도 많이 줄 것이고, 또 좀 더 생산을 하기에 투자 설비도 늘리고 이러면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 소비가 일어남으로써 경기는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주가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가운데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호황을 가져오는 기간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 차가 바뀌는 첫 번째 그 이유는 10년짜리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경기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국채인 10년짜리 긴장기 채권에 묻어놓자. 그것이 나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10년짜리 국채에 대한 매수가 계속 몰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짜리 국채에 대한 매수가 몰리다 보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오는데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죠? 수익률이 내려간다. 저는 금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2년짜리 채권은 어떻습니까? 2년짜리 채권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2년짜리 채권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는 제자리에 있거나 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금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금값이 내려가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상승을 해버립니다. 한쪽은 10년짜리는 금리가 내려가 버리고 2년짜리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전 현상. 1번과 여기 그죠? 2번 이런 부분이 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곳이죠. 이후에 몇 달 후에는 반드시 불경기가 찾아왔더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어떤 이유가 있나 하면은 바로 정책금리의 인상입니다. 정책금리. 최근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파르게 몇 달 만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2년짜리 채권, 2년짜리 채권이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3년짜리 채권이겠죠. 이 3년짜리 채권은 기준금리 올리는 데 영향을 많이 받지만 10년짜리 채권은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돈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그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고객들이 예금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지급준비금. 이 지급준비금이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11%를 맡길 때도 있지만 좀 더 맡길 때도 많이 맡길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맡길 때는 초과된 부분, 보통 뭐 1,000만 원을 맡겨야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맡겼다 이러면서 서로 초과된 부분을 가지고 은행끼리 서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이 단기 자금을 가지고 장기로 쓰는 분한테 많이 빌려줘요. 그래서 뭐 3개월, 뭐 6개월짜리 이런 단기 자금을 가지고 3년, 5년짜리도 빌려줍니다. 그런데 상환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짜리 금리가 더 높았다. 아까 보셨죠? 3년짜리 금리가 뭐 한 3.7인데 3.75인데 10년짜리는 3.7이다. 그러면 3.75에 빌려서 3.7에 빌려줘버리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때는 돈이 잘 돌지를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축을 하고 있다. 예전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죠? 풀어가지고 그 투자를 많이 하게끔, 또 개인적인 그 민간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서 소비도 좀 많이 하고 집도 사게끔 이런 정책을 쓰지만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린 거죠. 올리다 보니까 이 단기 금리가 또 올라버립니다. 10년짜리 금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도래된 상황은 10년짜리 국채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3년짜리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좀 걷어들이는 정책, 돈이 잘 풀리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기 예측의 유용한 선행지표더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때는 몇 달 후에 불경기가 반드시 찾아오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근에 기준금리를 많이 인상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장기금리는 경제성장률 등에 반영이 된다.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위험자산을 피해버리고 안전한 국채에 10년 동안 묶여두자. 이렇게 되면은 10년짜리 국채 쪽에 계속 몰리다 보면 10년짜리 장기 국채의 금리는 하락을 해버리고 2년짜리나 3년짜리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에 의해서 올라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지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최근의 상황은 정책 금리 인상 때문이다. 바꿔 말하는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되짚어 보면은 내가 1,500원, 만기에 1,500원을 받는 5%짜리 채권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금리가 내려버렸습니다. 내려버리니까 10,000원 주고 산 채권의 가치가 1128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익이 났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버렸다. 올리니까 10,000원 주고 산 채권이 9,952원이 되었다. 그죠? 이런 계산이 나오죠. 이런 계산식은 만기에 받을 미래의 가치에다가 잔존일수를 곱해서 현재의 금리에 나온 가격이 바로 이 가격입니다. 근데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변화해도 더 많이 나옵니다. 11,400원가량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바로 한 달이 경과됐는데요. 한 달이 경과됐는데 10,000원당 128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를 끝내버리고 내 수익을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시장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는 10,000원짜리 채권 가격이 9,000원대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럴 때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면 수익을 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점점 더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11,400원이 되었다. 11,400원이 되었는데 미래에 받을 돈은 1,500원인데, 그죠? 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채권도 저점일 때, 가격이 살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 오늘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이 됐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는 불경기가 반드시 찾아왔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10년짜리 안정적인 국채에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10년짜리는 하락하고, 그리고 단기 금리는 그 자리에 있거나 더 올라가는 경향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더라. 자, 두 번째로는 정책금리, 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함으로 인해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2년짜리나 3년짜리 단기 채권이 빨리 반응을 받아서 금리가 올라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장우경제교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